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의원님. 네. 의원님은 이제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요, 그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기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위해서 저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판 전 증인 신문 이게 어떤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 보존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넓게 보면 네. 말하자면 정식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히려면 증거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심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공판까지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렇죠. 또 증인이 말을 또 바꿀 가능성도 있고, 또 위증을 받을 교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되거나 또는 조작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고, 급박하게 빨리 그러면 빨리 그 증거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가 생생하고 진실에 맞아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혼탁해져요. 오염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정식 재판하기 전에 증인신문이나 또는 미리 증거를 압수수색 같은 걸 해서 압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바로 증거 보존 절차, 넓은 의미의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고, 그런 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아직까지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 그러니까 기소 절차 이전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영장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지만 네. 아직까지 검찰에서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는 것, 재판으로 넘기기 이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소를 하기 이전이니까 공소장에 피의자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전에 증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가능성 여러 가지 보면은 혐의가 굉장히 농후한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있어요. 행정관 같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증언을, 또 또는 그 사람이 그런 진술을 어디선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 증거를 빨리 오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 검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증인신문을 하는 거니까 네. 판사 앞에서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판사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들어갔다면 판사도 이거는 빨리 증인신문을 해서 증거가 보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기로는 9일날 남부지법에서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정돼 있는 사람이 판사도 허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모 전 행정관을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그리고 타이이스타젯 대표인 박석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냈거든요. 예. 그러면 남부지법에서 법원이 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을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이고. 네네네. 만약에 진행이 돼서 검찰에서 정식으로 피고인 되면 피고인들이거든요. 네. 그럼 증인신문은 반대 신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쪽에서. 네.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을 신문할 때는 검사가 반대 신문해야 되고, 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증인 신문할 때는 피고인 측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네. 물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 하여튼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기일 통지를 그렇게 한 걸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4명 지금 법원에서 기일 통지를 했는데,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몇 번 참고인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신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신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했어요.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 사실은 피의자 신문 조사도 그렇고 참고인 조사도 그렇고 임의 수사입니다.
강제권이 없어요. 임의 수사. 그렇죠. 보통 네. 언론에 보면 피의자 신문 검찰이 소환했는데 경찰이 소환했는데 왜 조사 안 받냐 그러는데 조사 받고 안 받고는 그 피의자 마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너 나와라 못해요. 네. 끌고 와서 더구나 참고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못합니다. 네. 미국은 그걸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참고인이라도 필요하면 네. 강제로 구인해서 신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 우리도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빨리 도입하자. 네. 그래야 수사가 제대로 되지 하지 않느냐. 네. 이런 걸 입법론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자신들이 강제로 못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힘을 통해서 법원의 권한으로 부르는 거죠. 안 오면 구인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안 오면 구인 판사가 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네. 예. 그런 절차.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은 빨리 증거가 필요하고 이 참고인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법원이 증인전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안 나가면 이게 안 나오면은 그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더 의심을 더 많이 받죠. 다 자료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검찰은 나와 있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재판 그렇죠. 다른 넘길 수밖에 증거들이 없겠죠. 뭐 그 사람만의 진술만 있다면 증인신문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유력한 증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또 증거가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니까 법원도 그걸 보고 법원도 재판해 보니까 이거는 빨리 불러서 증인신문 해봐야 되겠네. 사건의 진상을 알려면 그렇죠. 예, 그런 필요성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허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부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부르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뭐 전문가이신 의원님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영입하신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